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6쪽 집합과 명대단원. 자,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구구단에 돼 있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연수를 반드시 원소로만 갖는다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떤 스몰 a가 캡틴 A의 원소일 때 A분의 81도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if 1 스몰 a가 만약에 1이라면 네. 반드시 81도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A가 2가 되면 2분의 81은 자연수가 안 되거든. 내추럴 넘버. 자연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A가 3이면 어때요? 되잖아. 27이 들어가잖아. 3분의 81에서 27. 아, 미루어진다 큰데 A는 81의 약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81의 약수는 1 곱 81 그리고 3 곱 27 9 곱 9 1, 81, 3, 27, 9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81이 원소라면 네. 81분의 81, 1이 원소인 거야. 네. 아, 그러면 1이 반드시 들어가면 81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패키지라는 거야. 3이 들어가면 27이 들어가고, 바꿔 얘기하면 27이 들어가면 3이 들어가야 되고, 네. 9가 또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 A집합을 다 적어낸다면 네. A의 부분집합은 오케이, 중괄호 9 괜찮나요? 네. 또 중괄호 1, 81은 하나만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세트로 들어가야 돼. 중괄호 3, 27은요. 이것도 세트로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9, 1. 또 그렇지. 9가 들어가고 1, 81 네. 세트면서 9. 네. 그죠? 9가 9가 들어가고 3, 27 다 들어가. 그리고 9, 1, 81, 3, 27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면 틀려요.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9를 빼고 여기 적었어야 되는데 1, 81 그리고 3, 27 더 있나요? 이제 됐네요. 그래서 가능한 A집합은 공집합 쓰시면 안 됩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거든. 스타 원 조건에서. 네. 그래서 개수는 7개가 가능하지. 네. 검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검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9가 들어갔으니까 어때? 이 블락을 조건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 9가 A집합의 원소면 9분의 81 역시 9도 A집합의 원소가 들어가 있지. 만약 3이 들어간다서 A 자리에 3을 집어넣어보세요. 3에 A집합의 원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3분의 81도 들어가 있잖아. 여기 있네. 72, 27 들어가 있지. 만약 A 자리에 27을 대입한다면 27분의 81은 3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블락을 다 만족해요. 7개의 모든 집합은 이 블락을 만족한다. 센 고등수학 하 105번 문제입니다. A집합은 자연수를 모아놨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AK. A1은 원소 개수 1개 있는 거, 원소 개수가 3개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B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고 NB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 똑같은 말은 네. B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몰 x가 캡틴 B의 원소일 때 x분의 16도 x의 원소라면 당연히 x는 16의 약수가 들어가야 돼요. 네. 16의 약수를 다시 적는다면 1 곱 16, 2 곱 8, 4 곱 4로 적을 수 있지. 네. 그럼 원소 1개가 가능한 건 맞아요. n1이 가능한 집합을 부분집합을 적는다면 네. 알겠죠? B집합은 중괄호 4밖에 없지. 네. 4가 집합의 원소이면 4분의 16은 되잖아. 네. 그러면 A3가 되려면 중괄호 1, 16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4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네. 그리고 중괄호 2, 8을 대입하고 여기서 4를 대입하면 그래서 A3는 2개 가능하고요.
A1은 하나 가능하다고. 이 두 개 합은 답은 3.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연습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또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좀 쏙 꼬아놨어요. X의 모둠이 아니라 X-2의 모둠이라서 A 집합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이 녀석 요 집합에다가 스타 1에다가 2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X-2의 모둠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둠인 거야. 놓치시면 안 돼요. B 집합도 좀 꼬아놨어요. X 플러스 A 모둠이거든. 아, 이 녀석은 스타 2에다가 마찬가지예요. A를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둠이냐면 A-1보다는 크나 같고 A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은 모둠을 모아놓은 게 집합 B라는 거예요. 집합 C는 해석할 게 없네. 그런데 자, 조심해야 돼.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부분 집합은 이 선택된 -1 이상, -1초가 1 이하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돼. 근데 사실은 A 집합은 다른 말로 고정이야. 움직이지 않아. 이건 수직선 위에서 해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1은 여기 있고요. 1은 요쯤 있다 치자. 이만큼 A 집합은 요 안에 있는 건 고정이야. 근데 파란색의 이 거리와 이 거리만 따진다면 사실은 8이에요. 8 거리거든. 오, 그래. 대충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낸다면 뭐 이렇게 A-1이 요쯤 있고요. A 플러스 7이 뭐 요쯤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렇게 되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A가 되거든. 조금 디테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1과 -A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와 1과 A 플러스 7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집합 B는 집합 C의 또 부분 집합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집합 C에 있는 걸 읽어낸다면 X의 모둠이긴 한데 X는 2A보다 큰 거거든. 2A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돼버려서 틀렸어요. 안 돼요. 만약에 파란색 사이에 있다 친다면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그래서 A-1 기준에서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 있다면 2A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집합 C가 집합 B를 포함하는, 바꿔 얘기하면 집합 B는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되는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관계식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따져볼게요. 그럼 잘 보자. 빨간색부터 해볼까? 왼쪽부터. 그럼 2A는 A-1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심지어는 같으면 안 돼요. 왜? 파란색은 여기를 A-1을 포함하거든. 근데 오렌지색은 2A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만약 같아버린다면 C가 B를 포함할 수 없는 관계, A-1을 포함하지 않는, 안 되거든. 그래서 풀어버리면 A 범위는 -1보다 작다. 자, 다음. 자, 이것도 해석해 볼게요. 자, A-1과 여기 1 사이 관계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네. 그럼 A-1은 여기 있는 까만색 -1과 어떤 관계이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 될까요? -1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아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죠. 왜? A는 -1쪽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 B는 색칠되어 있거든. 닿아버리면 -를 포함하잖아. 어차피 A 집합은 -를 포함 안 하거든. 그래서 마저 풀면 A는 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A 플러스 7은 그러면 이 1과 어떤 관계가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플러스 7은 1보다는 커야 되고 같아도 괜찮죠. 이 둘 다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다 메워져 있거든. 심지어는 같아진다 해도 파란색은 까만색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는 -6보다는 크거나 같네. 이 셋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이 역시도 수직선 위에 잠깐 표현하면 A축이 됩니다. -1 미만. 그죠?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여기 적을까요?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이 셋이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B급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 범위를 계산한다면 -6 이상, -1 미만
정수의 개수니까 열린 구간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양끝 어, 빼주기만 하면 돼요. 아, 네. 맞죠? 맞나요? 네. 그래서 5개. 아, 틀린 거 찾았어요. 이런. 어디서 틀렸냐면 네. 여기 이퀄 붙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A를 더하면서 여기 7에 이퀄이 없는데 네. 아, 맞죠? 그래서 저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그죠? 여기 이퀄 붙으면 안 되네. 어떻게 빠져야 되고, 그죠? 다 틀렸다, 그지? 자, 우선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틀린 걸 고치겠습니다.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또 구멍 뻥 뚫렸다, 그지? 맞고요. 열린 구간에서는 양끝 빼주고 1을 한 개 더 빼주셔야 돼요. 네. 맞나요? 그래서 4개라고 쓰셔야 돼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A가 B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상등이란 말. 그러면 ABC 원소와 AB, BC, CA 원소가 하나씩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네. 그래. 그러니까 A가 AB와 같은지 B가 뭐 CA와 같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요 기억 이 과정 때문에 하나 확실한 건 원소의 합도 같겠지. 네. 원소 합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A 집합의 원소 이 세 개랑 B 집합의 원소 이 녀석이 같다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치? 그럼 여기 이 값이 조건식에 또 니은 조건이 주어져 있네.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네.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요. 맞나요? 그럼 우리 세제곱자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지? 네. 이것도 A 플러스 B 자, 플러스 이것도 C. 뭐 기본기입니다. 이 응용된 것도 많이 넣어. 그대로 안 놓는데 좀 있으면 배웠는데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유도를 반드시 평소에 많이 해보세요. 네. 그냥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다. 다들 알아요, 공식을. 네. 근데 문제는 결국 틀려요. C. 참 애매하지. 네. 자,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구할 식은 이 녀석이 준식인 거예요. 이걸 계산할 수 있니?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합은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잖아. 이건 이제 니은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것도 주어져 있지. 이것도 여기 니은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만 구하고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A, B, C를 못 구했어요. 잘 봐. 이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시면 합은 이렇게 썼지. 그런데 다른 건 곱도 일정하겠지. 이게 숨은 그림이라서 어려워요. 원소가 다 같잖아. 똑같이 업그레이드 하면 아니 원소의 곱도 똑같지 않나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 다 곱해봐. 다 곱해봐봐.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결국 A, B, C의 전체 제곱과 같은데 이 녀석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누기 D끝에서 그러니까 A, B, C를 나눠보세요. 좌변은 1, 우변은 A 곱, B 곱, C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자, 이게 연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진짜 똑똑해야 돼요. 진짜 똑똑하든지 아니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또 계산하면 되겠네. 이것만 계산을 우리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하트 2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것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니은에서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2배 역시 마이너스 3 그러면 9 더하기 6 15가 되죠. 그럼 마저 풀어버립니다. 자, 준식 마이너스 A 곱 B 곱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이 녀석이 3이죠. 네. 3 곱하기 이 하트 2가 15거든. 그대로 대입하면 돼. 빼기 이 녀석 구호조심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돼요. 네. 그럼 우변 잠깐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녀석이 18이니까 곱하면 54가 되죠. 그럼 준식은 구하려면 양변에 3을 더하면 되겠네. 준식은 57이 되나요? 아이고, 이거 썼네. 마이너스 3인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4가 되고, 넘기면 57이 아니라, 얼마예요? 그 사람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1이 답이 되겠네요.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연습문제 43번입니다. AK는 어떤 집합이냐면, 오, 좋은 문제. K 곱하기 N 플러스 2. 아, K로 나눴을 때 목이 N이 생기고 나머지가 2가 남는다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A3를 실제로 이대로 그냥 해석하면 진짜 풀기 힘들어요. 일일이 다 계산하고 A4랑 또 A6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녀석을 분배 법칙으로 한다면 A3 교집합 A4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A3 교집합 A6을 이해를 하셔서 두 개를 합집하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못 푸르네요. 자, 그럼 이거부터 천천히 해석해 볼까? 자, A3의 의미는 K자리에 3을 집어넣어봐. 잘 봐. K자리에 3을 한번 천천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떤 모둠이냐면 3n 플러스 2. 아, 3으로 3배수보다 2 더 큰 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지? n은 정수니까 A집합은 엄청 많아요. A3의 의미는 엄청 많은 것 중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2, 1을 대입하면 50, 맞죠? 30 커지죠. 전문용어로 등차 수열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 구구단위거든. 30 커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A4도 마찬가지예요. K자리에 4를 대입하면 어떤 모둠이냐면 4n 플러스 2.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 자, A4는 의미를 읽어내시면 된다니까요. 맞죠? 읽어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0을 대입하면 2가 되고 1을 대입하면 6이 되고 2를 대입하면 10이 되죠. 40 커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나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집합을 사실 찾아낼 수는 있어. 어렵지. 이렇게 하면 어렵다니까. 틀린 풀이가 아니에요, 이거. 우선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서 이해를 못, 이거 당장 답이 안 나오더라도 우선 문제를 이해시키고자 해서 내가 이렇게 푼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이 집합에서 2를 빼버리면 어떨까? 어라? x-2는요 3n 꼴이죠. 대려의축도 마찬가지요. 2를 빼버리면 x-2는 4n 꼴이죠. 2씩 빼버리면 결국 3배수가 나와요. 이것도 2씩 빼버리면 4배수가 나오거든. 이해가 되지? 아, 그래서 x를 무하는 게 아니고 x-2는 3배수와 3과 4의 공배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x-2는 공배수잖아.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x-2는 결국 12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 x-2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니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일일이 구하면 시간에는 못 풀어요, 이거. 역시 A3는 이해했고요. A6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K자 6을 대입하면 어떤 모둠이냐면 6배수보다 2 더 큰 수거든. 다시 그냥 이렇게 못 풉니다. 일일이 적다 보면 머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x-2를 6n으로 잡는다면 결국 어떻게 잡느냐면 x-2는 뭐죠? 두 개 연결합니다. 3과 6의 공배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 같이 하면 참 잘 풀리는데 혼자 보면 또 잘 안 풀리지. 3과 6의 공배수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6배수가 되지.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공배수는 3배수가 아니죠. 공약수가 아닙니다. 공배수. 그래서 A-2는 A6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둘을 합집합하는 거야. 연결고리 겁니다, 이제. 자, 이 둘을 연결고리에 거는 거야. 12배수와 6의 배수잖아. 그래서 합집합이잖아.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되지? 6배수와 12배수 합집합하면 그렇지. A6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 이거구나. 이거라고요, 이거. 6배수인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잖아. 결국 finally 개수만 수학으로 쓴다면 NA6이라고 쓰는 거야. 맞나요? 네. 그죠? 근데 50 이하의 잔수밖에 없으니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 적으면 A6을 적어볼까요? 6배수. 하지만 6배수 아닙니다. 다시 바꿔야 되면 X-2가 아니고 X에 대한 얘기입니다. X-2는 6배수요. X-2를 적는다면 얼마예요? 6배수. 6배수. 6, 맞죠? 6, 12, 18. 맞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다, 그지? 이게 X만. 틀린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 네. 다시 고치면 A6은 6배수보다 2 더 큰 수를 나타내잖아. X의 모듬인 거지. X의 모듬 2. 6 곱하기 0보다 2 더 크다고. 아, 네. 이제 60 커지는 거야. 네. 뭔지 알겠나요? 네. 8, 14, 20. 다 적어볼까? 26. 얼마요? 6 더하면 32, 네. 38, 44. 그다음에 50. 50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NA6은 9가 되는 거예요. 다 적는 것도 진짜 도움이 돼요.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고 또 구워내버리거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X의 모듬인 겁니다. 알겠지? 좀 쉽게 내려면 직접 구할 수 있게끔 기억과 이해를 조금 쉽게 해서 낼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풀이가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2020년 6월 고1 부산시 학력평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도형 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20짜리인 정삼각형. 내가 좀 전에 그래서 정삼각형 보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0일에 쳤던 고3 올해 4월 달에 쳤어야 되는데 좀 밀려서 5월 달에 쳤어요. 여기 수능에서 잘 나옵니다. 이 정삼각형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일치한다. 그래? 자, 우선 작은 원에 집중을 좀 할 거예요. 일종의 이 삼각형 BED의 뭐지? 내심이지. 네. 자, 요 원리도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뭔 소리냐? 이걸 내심 I에서 각 변에 내린 수직의 발을 또르륵 떨어뜨린다면 숨어있는 정사각형도 찾아내셔야 돼요. 네. 이 녀석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접점을 P로 잡고요. Q로 잡고 R로 잡으면 이 녀석 정사각형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나왔던 거예요. 맞지? 그러면 좋았어. 자,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잡으면 될까? 우선 D에서 G까지 거리 있죠. 직사각형 DEFG를 해석할 거예요. 요 사각형을 해석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우선 X로 잡을게요. 그럼 또 정삼각형 ABC잖아. 그럼 이거 평행이니까 얘도 숨은 그림 잡히죠. 모든 각 크기는 몇 도? 60도. 얘도 정삼각형이네. 모든 변을 X로 잡을 수 있지. 시작을 여기서 깰 거예요. 그 삼각형 DBE는 정삼각형의 절반이지. 특수비잖아. 1대 루트 3대 2가 되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데 이제 변의 길이 20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모든 변의 길이가 20이라잖아. 그러면 B에서 D까지 거리 계산할 수 있을까? 그치? 20-X긴 하지, 그지? 잘 봐. 잘 보세요. B 거리는 얼마예요? 얼마일까?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니, BD 거리와 B 거리만 잡으면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우선 BD 거리는 20-X를 쓸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B에서 E까지 거리는 이 거리의 절반이지. 그래서 10-2분의 X. 그러면 D 거리는 이 녀석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잖아. 루트 3 곱 10-2분의 X가 직사각형 이 D 길이가 된다. D 길이. 맞죠?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이 넓이에 대한 얘기할 수 있죠. 왜? 힌트는 직사각형 DEFG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거든.
자, 그럼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이제 모든 변에 x 표현했지? 넓이를 sx로 표현한다면 가로 곱 세로 루트 3 곱 10-2분의 x. 전개하지 말고 바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전개하면 늦다. 그 1분 1초를 아껴서 그 세이브에서 킬러 문항을 맞춰야 1등급을 받아냅니다. 상위 3.9%. 원점을 지나고 20을 지나요. 그렇네. 그런데 x 범위는 봐봐. 누가 봐도 x는 뭐보다 크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되노? 당연히 20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이걸 제한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from A to B까지만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x가 11대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11대 맥스가 나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변의 길이를 결정한 거거든. 아, 그 말은 x가 10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는 10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녀석은 5루트 3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물론 조금 더 배우고 나면 미분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2분 걸렸는데 2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근데 미분이 어려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오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둘레 길이는 어렵지 않지. 자, 뭔 소리냐 보세요. 원의 둘레 길이를 물었어요. 다시 이 삼각형 DBE의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수능에 나왔댔지.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 수업반 할 때도 이거 수업했었어. 내심, 외심, 무게중심 설명하면서 수능에 나왔다고 얘기했거든. 이 삼각형 잘 봐. ABE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지? 2분의 R 곱하기 선분 BE, 선분 DE, 선분 BD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이 모든 변의 길이 둘레에다가 2분의 R을 더하면 되지. 맞나요? 설명해 줄까? B. 이거 틀렸네. AB가 아니죠, 그죠? 틀렸다. 이게 DB이다, 그죠? 자, 이거 알겠지? 이거 설명해 줄까요? 증명 하나 되겠지? DB네요. 그지?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DB 넓이 계산 가능하잖아. 밑변을 5로 잡고 높이를 5루트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루트 3은 2분의 R 곱하기 모든 변의 길이 합 5에다가 10에다가 5루트 3을 더하면 반지름 길이 나오지. 쓱싹. 그래서 25 루트 3은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15 더하기 5 루트 3. 그래서 반지름이 조금 복잡하지만 15 더하기 5 루트 3분의 25 루트 3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약분하면 3 더하기 루트 3분의 5 루트 3. 자, 그래서 이쁘게 계산하면 실수화, 유리화지. 똑같이 켤레근을 똑같이 분자 분배 곱하면 분모는 9 빼기 3, 6. 이렇게 D부터 분배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5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약분해버리면 3으로 약분하면 2가 되고 3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내접하는 원의 둘레니까 오케이 2파이 R을 물었네. 그럼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3에서 2만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3 곱 파이가 될 것이고 P는 5가 됩니다. 집중. Q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참 보는 거 쉽지 그자? 근데 막상 풀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외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내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내심이면 자 우선 원을 조금 그려놓고 시작할게. 자 이건 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삼각형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이쁘게 딱 그렸다 치자. 자 우선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부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심의 정의는 각의 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자, 뭔 소리냐? 컴파스와 눈금이 없는 자만 가지고 이 녀석의 각의 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작도입니다. 이것도 원리를 잘 파악해 두세요.
자, 이렇게 각 B와 각 C, 각 A의 모든 각의 등분선을 닥돌에다 치면 한 점에서 특이하게 만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이너 센터, 보통 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근데 이게 증명 못하는 게 있겠습니다. 뭐? 그 내심에서 각 변까지 이르는 이 거리, 파란색은, 초록색은요, 각 변과 수직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 못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지. 자, 이건 접하는 거예요. 수직하게 만나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증명 못해요. 접점 P, Q, R로 잡았을 때, 자, 각의 등분선이라 했으니까 똑같은 각 쪼개지는 각 크기를 좋았어. 점 파란색, 별, 그 다음에 하트라고 쪼개진다 치자. 그죠? 그래서 합동 찾아야 됐습니다. IAP. 이상합동과 합동인 거. IAR 어때요? 무슨 합동? 그렇지. 직각이고요. 빗변 길이가 A에서 I까지 거리 같고요. 그리고 끼인각 크기가 같으니까 A. 합동이므로 점 대변 길이. IP 거리와 IR 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스몰 r로 같지. 맞나요? 그리고 AP 거리와 AR 거리도 같지. 이것도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야. IBP, IBQ 이 역시도 합동이죠. 오케이, 이렇게 증명을 해내시고 평생 기억하세요. 한 번 익히면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서 평생 갑니다. 별 대변 길이 이런 걸 익히려면 반드시 손을 움직여야 되고 까먹었다! 그럼 다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풀이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학습 방법이 없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BP 거리와 BQ 거리 같네. 이렇게 같다 라는 것도 내저번에 이건 내저번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ICQ, ICR 합동이죠. 원리는 똑같죠? 생각하겠습니다. 같거든.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이 길이는 전부 다 같아진다고. 그러면 삼각형 AB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ABC는 갑니다. 삼각형 IAB 찾았지? IBC 마지막 삼각형 IC의 넓이와 같이 쪼개버리는 거야, 세 개로. 아니 그런데 각 A의 대변 얘가 스몰 a잖아. 각 B의 대변 얘가 스몰 b고요. 각 C의 대변 얘가 스몰 c잖아요. 그래서 IAB 넓이는 2분의 1 곱 CR, IBC 넓이는 2분의 1 곱 AR, IC의 넓이는 2분의 1 곱 BR.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물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미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연결되고 이걸 이용해서 해론 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기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돼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찬찬히 다져주세요. 자, 한 번만 더 뗄게요. 이거 하나 더 하는 김에 온 김에 점, 별, 하트 한 개씩 크기 합은 90도가 되지. 그럼 여기서 이거 증명해 볼까? 각 BIC 크기는 요 크기는 각 A와 뭐를 더하면 되지? 그래서 BIC 크기를 증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지금 A에서 R 지나서 이 연장선 있죠? 황금색 지나간 요 이제 이가 크기는 뭐예요? 점 더하기 별이잖아. 이 크기는 점 더하기 별. 그 다음에 요 크기 있죠? 이 크기는 삼각형 IAC가 해서 그래서 이건 점 더하기 하트가 되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점 더하기 별 더하기 점 더하기 하트가 되잖아. 이거 90도였잖아. 근데 점 한 개 크기는 가격이 절반이네. 그래서 2분의 1 곱 A 더하기 맞죠? 또 90도가 되는 거야.